예, 2월 20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 예고한 대로 확인 체크 168번과 169번 그리고 연습 139쪽에 연습 문제 129번과 130번을 풀이부터 하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숙제로 냈는데 혹시 풀어본 학생은 채점했는데 맞았습니까? 맞았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조금 빨리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다 맞았다고 하니까. 자 봅시다. 확인 체크 168번입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 접한대. 얘 접한다고 했고 이게 첫 번째 힌트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과 평행하다가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힌트죠.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써져 있네요.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얘는 요 직선과 평행하고 얘와는 뭐한다?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 두 직선이 평행하면 그러면 같은 말로 뭐다?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습니다. 이 새끼 지 엄마 카드를 주네. 미친 새끼. 엄마 카드를 쓰기 알면 돼요. 두 직선이 평행하다, 기울기가 같다.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푸는데. 알겠습니까? 따라서 평행함으로 기울기가 얘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4와 Y는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접한다라고 생각하고 얘가 접하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항에서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는 0의 판별식 D가 뭐일 것이다? 접함으로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고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이므로 여기서 b는 3 제곱하면 9 4 곱하기 a는 1 c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 그러면 9 플러스 16 플러스 4b 이꼴 0이죠. d가 0이어야 되니까 그럼 4b는 마이너스 25 b는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고 뭐가 틀렸지? 틀렸네. 아예 문제를 잘못 썼네. 여기가 플러스 4여야 되고 여기가 그럼 플러스 4고 여기가 플러스 4고 여기가 플러스 4고 여기가 플러스 4면 여기가 마이너스 16 그럼 얘는 7 4분의 7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결론 A는 마이너스 2 B는 4분의 7이 답이 되겠다. 문제를 잘 썼어야 되는데 그 다음 169번 확인 체크 169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n x 플러스 1 플러스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2x 마이너스 1의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얘는 얘네 둘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인데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고,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면 무조건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지. 첫 번째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와 한 점에서 만난다. 얘가 접한다고, 같은 말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다. 그쵸? 그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뭐와 뭐를 말하는 거냐면 1번과 2번을 모두 포함해야 되겠지. 근데 얘가 판별식으로는 0보다 큰 거고 얘가 0인 거고, 그러니까 합치어야 되니까 모두 포함해야 되면 합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생각하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가 식 잘 썼는지 확인, 그런 거 같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2x 2 플러스 m 제곱은 0이다. 요거 2항에서 여기 2라고 쓴 겁니다. 여기 더해서 요 부분만 정리하면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그럼 얘의 판별식이 여기가 어쨌거나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면 얘만 요거 제곱하면 되는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안 쓰고, 쓸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만 써도 되겠지. b-의 제곱 마이너스 a, 얘가 c죠. a는 1이고 c는 2 플러스 m제곱, 이 0보다 크다. 그럼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제곱이 0보다 크다. m제곱 소거되고 2m이 1보다 크다니까 음수로 나누지 않았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같고, 얘를 말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연습 문제 126번은 맞았습니까? 모르겠어요. 자, 연습 문제 126번도 어제 풀으라고 했는데 126번부터 봅시다. y는 3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PQ는 3분의 4일 때 K 값은 무엇이냐, 얘를 물어본 거고,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A가 0보다 크므로 그래프 모양은 아래로 블록인데 얘가 P고 얘가 Q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가 3분의 4를 얘기하겠지. 맞지?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PQ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만나는 점이니까 교점이지. 그러면 얘를 풀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3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놓고
이 직선과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요 방정식의 뭐냐면 해랑 뭐하다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같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P점의 좌표를 알파, 0이라고 하고 Q점의 좌표를 베타, 0이라고 한다면 PQ의 길이가 3분의 4니까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냐면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뭐가 나온다? 3분의 4가 나온다 이런 뜻인다는 거 알 수 있나?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알파와 베타는 x축이 숫자가 될 것이고 베타가 더 큰 숫자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3분의 4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베타는 알파 더하기 3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러면 여기서 얘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두 근의 합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알파 대신에 알파 베타 대신에 알파 더하기 3분의 4라고 쓸 수 있고 그것이 이 식에서 보면 뭐가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된다. 맞죠? 네. 그러면 이 알파 더하기 3분의 4가 마이너스 3분의 K가 되는 거고 그쵸?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알파는 알파고 베타 대신에 알파 더하기 3분의 4를 쓰면 요 식에서 그게 뭐가 된다? 그렇지.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3분의 4 알파 전개해서 이항하면 플러스 3분의 1은 0이 되고 양변에 3을 곱하면 3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 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면 뭐가 됩니까? 1, 3 보이나? 아, 안 보이네? 여기까지만 보이는 것 같네. 여기까지만 보인다. 다시 위에다 쓸게요. 3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플러스 1은 0이고 1, 3, 1, 1을 해버리면 곱해서 더하면 4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알파 더하기 1, 3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여기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는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다 대입하면 베타는 3분의 4,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구할 필요도 없지만 마지막에는 여기를 보면 되겠네. 여기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K가 요거 계산하면 요거일 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K니까 여기서 K는 얼마가 나오면 된다? 2가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2지 3분의 2가 마이너스 3분의 K니까 K는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9번을 보자. y는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0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 b에 대하여 a 마이너스 b 값은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건 맞았냐 너? 이거 맞았어요? 자, 얘가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뭐를 알려준 거다? 교점의 x좌표 알려준 거죠. 맞죠? 교점의 x좌표가 1과 3이다라고 알려준 거고 두 뭐의 교점의 x좌표는 이 식의 뭐와 같다? 해와 같다는 거고, 그쵸? 2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로 묶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그건 알 수 있지. 그럼 두 근이 1과 3이니까 두 근이 1과 3. 그러면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여기 썼으니까 안 쓸게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죠. 그럼 여기가 4고 2를 곱해주면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10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얘가 c죠. 그럼 얘가 3이고 2 곱해주면 6이고 10-b고 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할 수 있고 a 빼기 b는 10 빼기 4니까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0번을) 보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y는 ax 플러스 b고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했고 웃기네. 눈이 좀 이렇게 그려줘야죠. 여기가 사실은 마이너스 1인데 왜 x축에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 떨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y는 ax 플러스 b이고 여기가 교점이죠. 맞죠? 교점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5라고 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교점 하나는 뭐다? 여기다, 그치? 여기인데 여기에 좌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저번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 1 마이너스 루트 5인지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얘랑 이 다음부터는 똑같아진다. 그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ax 플러스 b 정리를 좀 하면 x 이쪽으로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a 마이너스 4의 x b 플러스 1이 되겠죠. 는 0의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5와 1 마이너스 루트 5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두 근이 주어지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요렇게 되고, 여기는 사라지고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a는 뭐가 된다? 2가 됨을 알 수 있지. 계산하면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b분의 1이 b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얘는 마사죠. 합차니까. 따라서 b는 마이너스 5가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a, b를 곱한 걸 물어봤으니 마십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죠. 같은 유형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얼마나 잘 푸느냐 알아본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1을 하도록 하겠다. 내용은 별거 없다. 내용은 별거 없는데 중3 때 배웠던 내용과 조금은 달라져서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 할 거다. 자, 어떤 게 달라졌냐면 우리가 이참수를 이렇게 나타내면 꼭지점이 P, Q이고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블록이와 위로 블록으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꼭지점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최대 최소 얘기니까 이 이차함수의 최대 값은 없고 최소 값은 q이다. 근데 x가 뭐일 때? p일 때 q이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아닌가? 너 2학기 때 왔나? 읽어야 중학교 배운 게. 또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최소값은 없고 최대값은 q이다. x가 뭐일 때? p일 때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꼭지점이 중요한 이유는 꼭지점의 y값이 y좌표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최소값이 될 때는 당연히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아볼일 때 최소값이었고요. 최대값이 없는 이유는 이거 그리지 않은 것 뿐이지 계속 그리면 칠판 뚫고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일부분만 그린 거죠. 그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커질 수 계속 커지고 있는 거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니까 최대값은 없는 겁니다. 멈춰야 되니까요. 여기까지 그러면 최대값이 여기인데 이 이상도 있으니까 최대값은 없다고 배우는 거고, 마찬가지로 제일 큰 값은 요 Q값을 넘어가는 값이 없죠. 얘는 최소값이 없는 이유는 계속 작아지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 달라지는 점이 뭐냐면 이겁니다. X값의 범위가 현재 중학교 때는 없습니다. 그쵸? X값의 범위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유일하게 하나 달라진다면 X값의 범위가 주어집니다. X의 범위가. 예를 들어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얘기한다면 칠판 보세요. 알파부터 베타가 어딘진 주어질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x 값이 알파부터 베타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프도 요만큼만 그리는 겁니다. 다 못 그려요. 알겠습니까? 그 일부분만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최대값은 어떻게 변합니까?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죠. 이게 제일 높은 거니까 얼마다? f 알파다라고 표현이겠죠. 이 식에다 x 대신에 알파를 넣은 값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x가 얼마일 때 알파일 때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뭐가 됩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최소값이죠. 제일 낮은 y의 값, 제일 높고 얘가 더 높잖아요. y 값은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제일 낮은 거죠. 똑같습니다. q입니다. 근데 아까 똑같은 그래프,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됩니다. 지금에서는 얘예요. 알겠습니까? 그때그때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x 값의 범위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알파가 이번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래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요만큼만 그리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그냥 베타가 아니라 f 베타. 최소값은 f 알파. x가 알파일 때의 값. 알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와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뭐가 바뀌냐면 x값의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차함수 그래프의 일부분만을 그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일부분에서 우리가 값을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가 나와 있다. 알겠습니까? 아, 143쪽에 170번과 171번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자, 동영상으로 학습하시는 친구는 촬영을 멈출 테니까 여러분도 멈추고 170번과 171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페이지로는 143페이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제가 그럼 이어서 17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금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수업에 들어온 친구들이 70번과 71번을 잘 맞았다고 하니까 동영상을 볼 친구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어서 172번 문제를 풀어 드릴 거고요. 173번 중에 1번과 3번을 풀어 드릴 테니까 나머지 두 개의 문제 2번과 4번은 집에서 풀어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172번입니다. 일단은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차함수 그래프를 다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죠. 그렇죠? y는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5고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얘는 이차함수의 일반형이고 복습할 때 했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2차항 계수로 묶는다. 근데 어디까지? 1차항까지만 묶는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뺀다. 그쵸? 그래서 앞에 3항이 전 3항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얘는 2와 곱해서 가로 밖으로 나가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는 2와 3을 쓰면 되는 거겠죠? 꼭지점의 x좌표가 뭐이므로 꼭지점의 x좌표가 2죠. 이거 부호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정말 곤란하다. 이거 부호 바꾸는 게 무조건 알겠습니까? 부호 바꿔서 꼭지점의 x좌표는 2이므로 주어진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가 하고 싶은 게 얘가 2,3이고 5니까 대충 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1부터 4까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그려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당연히 얘는 뭐야? x가 1일 때 뭐야?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 써져 있고요. 이건 그쵸? 어? 응? 아 잘못했구나. 미안 쏘리. 그림을 잘못 그렸죠. 여기 3인 줄 알았는데 마3이네요. 허허이 좀. 근데 5야? 어따 오면은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넘을 때 오니까 이게 두 칸이면 4네.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얘는 여기 못 그리죠. 이렇게 못 그리고 여기 지워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x가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얘기를 책에서 얘기한 거고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고 x가 4일 때 y는 뭐냐면 여기 옵니다. 저기 그 2,4 어디요? 아, 쏘리. 이렇게 바꿔야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를 알려줄게. 왜 이 세 개를 찾았느냐? 1과 4는 x값의 범위의 양 끝값이고 꼭지점이 얘인데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이 세 개의 값을 비교해 보도록 하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제일 크니까 얘가 뭐다? 최대값. 얘가 제일 작으니까 최소값 이렇게 됩니다. 범위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지점이. 그냥 양 끝값만 비교하면 됩니다. 범위 안에 있을 때는 3개.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으면 3개. 범위 밖에 있으면 2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173번에 1번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풀고 수업 마칠게요. 알겠습니까? 173번에 1번입니다. y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고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래요.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표준형이니까 바로 그릴 수 있죠. 마이너스 1,3이고요. 아래로 블록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4고요. y절편 4란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0부터 1까지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1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x값이 주어져 있는데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꼭지점은 요 사이에 있다 없다? 없죠.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지우고 사실 그렇게 됩니다. 원래 원칙상 지우고 뭐만 비교해보면 돼요. 양 끝값만 비교해보면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x가 0일 때 y값은 얼마예요? 4예요. x가 1일 때 y값은 얼마냐면 7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최대? 큰 게 최대야 무조건. 이게 최대, 최소는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애매하게 남았구만.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일단은 촬영은 여기서 그만둘 겁니다. 중지할 겁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일 보도록 하는 거고요.